예, 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오늘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0시부터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주요하게 보게 될 부분일까요? 일단 혐의는요, 특정 경제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 요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아니면 알선한 경우에 처벌을 갖다 받게 되는데 예. 이 특정 경제법이 언제 가장 문제가 됐었냐면 IMF 직후예요. 그때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처벌을 강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그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박영수 변호사, 박영수 특검 산하했던 그 조직에서 이걸 갖다 했었던 건데 예. 그런데 박영수 그 특검은 범행을 언제부터 했냐면 2014년 말부터 한 거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특검을 맡았는지 전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그 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국정농단 특검이 2016년도인가 그랬잖아요. 네. 이미 본인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뻔뻔하게 저렇게 특검을 맡을 수 있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이 다른 경우보다도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검찰 측에서는 증거인멸의 정황을 확인했던 입장이고 박 전 특검은 관련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검찰 수사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데 오늘 박 전 특검이 어떤 논리를 펼칠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 사유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유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핸드폰을 부순 이유는 이 사건과 관련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PC가 일부 증거가 삭제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이 범죄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소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방어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또는 선거 자금이 3억이 전달됐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아마 현금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해 준 대가로 돈을 5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지 자신이 관여한 게 아니다라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왜 불리한 진술을 했을 것인가? 왜 허위 진술을 했을 것인가? 근데 이걸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같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으로 일하면서 이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 대한 변호까지도 했었거든요. 네. 박영수 특검이. 그래서 허위 진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구속 사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대장동 관련 인물,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입을 좀 꾹 다물고 있는데 유독 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뭐 진술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얘기를 네네. 좀 들어보면.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구속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남욱 변호사하고 박영수 특검이 같은 로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동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가 이런저런 그 특히 이제 박영수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남욱 변호사가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사실은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요구 약속을 해줬고 또 뭐 3억 5억 이렇게 돈을 들였고 이런 것들을 그 남욱 변호사가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행위는 다 남욱이 했기 때문에 김만배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진술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술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남욱의 진술이 김만배의 진술과 합쳐져 가지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뭐 증거인멸의 정황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중형이 예상될 경우에는 구속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법에 보면은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억 이상을 받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양형 기준인데 그냥 판사들이 양형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본이 9년에서 12년 징역인데 가중 요소가 있어요. 이런 일정한 가중 요소가 있으면은 1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때리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가중 요소냐? 첫 번째로 부정하게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느냐. 그 여신의향서가 나갔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신분이거든요. 금융기관에 뭐 말단 뭐 과장이나 부장이 하는 거하고 그 위에 임원이 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은 그 당시 우리은행에서 뭐였냐면 이사회 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직 넘버 1, 2 안에 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주 중형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은 만약에 이 사건이 지지부진해지면 12월에 다시 특검이 또 출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사가 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열심히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에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되고 1심에서 무죄 예. 판결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검찰 출신들은 봐주기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또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남욱 변호사가 실은 박영수 특검과 법무법인 강남에서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남욱 변호사를 변호해서 또 무죄 판결을 만들어줬거든요. 예. 그럼 굳이 남욱 변호사가 그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질 것 같고 네. 또 심지어 김만배 씨조차도 이 돈이 전달되는 것 그리고 어떤 명목으로 전달되는 걸 들었다라고 검찰에 다 진술을 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화천대유 설립 비용 5억 원까지도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건넸다라고 했는데 이 돈의 출처가 결국에는 자신의 인척이었던 이기성 씨거든요. 근데 이 돈이 결국에는 화천대유에서 다시 들어와서 다시 이 박영수 특검에게 이렇게 돈이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돈을 직접 지급한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은닉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고 또 화천대유 이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 대해서는 예. 지금 기소는 안 했습니다만 한 11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이게 아직 갚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빌린 것인가? 그리고 아파트 시세 차익을 한 8억 정도 받고요. 또 5억 원의 퇴직금이 약속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정황들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는 불리하다. 그래서 그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50억 클럽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되면 50억 클럽 수사도 뭐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50억 클럽에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이후에 이제 박영수 특검까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향해질 그 도착점은 어디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권순일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아마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어쨌든지 간에 그 권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납득을 갖다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 김만배 남욱의 진술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대장동 사건에는 범죄 행위가 개입됐다라고 하는 게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장동이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환수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이 거짓이었고 쉽게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범죄 행위에 가담을 했거나 만약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조그마한 성남시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하나도 몰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냥 무능하거나 불법을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영장 청구의 김만배 씨의 진술이 주요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김만배 씨 그동안 이제 대장동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 이렇게 입을 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욱 변호사가 항상 변명한 거 있잖아요. 김만배로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거잖아요. 자신은 들었을 뿐이고 이 범죄에 관여하거나 돈을 전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처지가 바뀌었어요. 남욱 변호사가 200억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만배 씨한테 좀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선거자금 3억 원도 남욱 씨가 직접 전달한 거거든요. 그럼 네. 김만배 씨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편하게 했을 것 같고요. 또한 과거에 최우양 씨 등 자신의 측근과 관련해서 범죄 사실, 범죄 은닉, 범죄 수익자금 은닉과 관련해서 부인했다가 결국엔 친구들이 다 구속되는 상황이 처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욱 변호사에 대한 특별하게 좋은 감정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김만배 씨가 오히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서는 편하게 진술을 하지 않았나 싶고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자신의 어떤 혐의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